자, 시작해 볼까요? 잘 지냈죠? 밖에는 뭐 재밌는 일, 신나는 일 없고요. 그냥 아주 조용합니다. 저번 주 대비 되게 인원수가 많아졌는데 간단한 제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저번 주 해서 늦게 지연 입소자들은 영상 보면서 그냥 OT에 들으세요. 알겠죠? 선생님은 여러분들하고 이 확률과 통계를 할 윤성욱 선생이고요. 현재 러셀 기숙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최상위관 대치 예섬학원 대치 엘브라운 뭐 지방으로는 수학의 아침 그 다음에 뭐 비상에도 이렇게 출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제자 출신의 선생님이고요. 누구보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는 그 검증된 컨텐츠고요. 이게 이제 작년까지 인강을 하셨던 대성말맥 이창모 쌤 컨텐츠입니다. 제가 이어받았어요 컨텐츠를. 그래서 개념의 정상이라는 컨텐츠 플러스 여기 심화 특강이 같이 섞여 있는 교재입니다. 근데 우리 반은 좀 확률과 통계를 처음 배우는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한 학생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있는 4점짜리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풀고 개별로 좀 질문해 주세요. 알겠죠? 제가 오늘 같은 날 좀 일찍 오거든요. 제가 한 3시 반, 4시 이 사이부터 좀 있었어요. 질문 온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알겠죠? 이 화요일 날 오후 타임에 언제든 그냥 저한테 질문하러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제가 한 3시 반 그 정도부터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6시 반까지 밥 먹는 시간까지 다 질문답이랑 뭐 상담 여러분들 개별 뭐 질의응답부터 해서 관리까지 다 해줄 거니까요. 그거 보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중복조합이고요. 여러가지 순열은 영상으로 다 찍어놨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교무팀에 가서 저번 주 영상 강의 주세요 하시고 받아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 메일로 받으셔도 되고요. 유튜브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밴드로 들어가셔 보셔도 됩니다. 저번 주에 순열에 대해서 손글씨를 써서 줘야 되는데 깜빡했네. 제가 오늘 인쇄해놓고 올려놓고 갈게요.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중복조합도 오늘 잘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오늘도 같이 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개념 정리 노트부터 펴보실까요? 오늘 조합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복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복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확률로 가면 우리가 조합에 대한 내용을 같이 배우기 때문에 자, 요 개념 정리 노트 포커스 1 해서 조합부터 해서 보겠습니다. 조합은 콤비네이션 그냥 어때요? 뽑는 거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그냥 뽑기다. 그래서 순서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조합에 대한 식은요. NPR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NCR이라는 것은 어때요? NPR이라는 놈의 순서가 포함됐기 때문에 순서를 나눠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계산하는 요령은 어떻게 돼요? N을 시작으로 R개만큼 내려가면서 곱하죠. 거기에다가 뭘 나눈다? R 팩토리얼을 나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원리는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식이 어떻게 돼요? M 팩토리얼에 M-R 팩에 R 팩 요런 조합에 대한 공식은 까먹으면 안 되지. 확통을 처음 하는 학생도 있어서 그냥 점검차 쓰겠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우리는 NC0 N개 중에서 빵개 뽑는 경우나 N개 중에서 N개 뽑는 경우는 한 가지입니다. 아예 안 뽑거나 전부 다 뽑아버리면 한 가지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조합에서의 우리 성질을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라인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녹화 중이라서 하나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까지요.
이렇게 할게요. 알겠죠? 맞죠? 하나, 둘, 셋, 넷. 이거 녹화 중이라서 오늘 이 움직여 주시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라인에 맞춰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조합의 성질인데 NCR은 뭐죠? NC M-R.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었던 식들은 다 한번 점검합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NCR이 NCS랑 같다. 얘는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 거 알아요? N과 여기 있는 R과 S가 서로 어때? 같은 경우랑 R과 S의 합이 얼마가 되는 상황? N이 되는 상황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외우지 마세요. 어차피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우리는 재수생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할 거예요. 내신 같은 내용들은 다 생략할 겁니다. 필요 없고요. 여섯 번째는 봅시다. 여섯 번째는 M-1C R-1 더하기 M-1CR이 뭐예요? NCR이야. 그래서 이렇게 식이 탄생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냥 공식을 전개해서 더해서 이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요거 해석이 뭐냐면 특정 한 명이 포함된 경우 된 경우랑 얘는 특정 한 명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분명히 얘기 특정 한 명은 뭐라 했죠? 선정되어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정 한 명을 뽑는 상황은 하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한 명을 이미 뽑혀 있는 상황이니까 나머지 N-1명에서 R-1명을 뽑으면 되고 특정 한 명은 포함하면 안 되니까 특정 한 명 빼고 N-1명에서 R명 뽑은 게 전체 어때요? NCR이 된다. 얘와 얘는 서로 여사건 관계이기 때문에 얘와 얘의 경우가 전체 경우가 되는 상황. 알죠? 그래서 만약에 순간적으로 이 공식이 기억이 안 난다면 요 원리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정리하시고 당연히 어때요? 필수적으로 외워야 될 공식 1번 무조건 외워야 되고 두 번째 3번 100% 외워야 되고 그 다음 6번 미친듯이 외워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136은 그냥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는 공식들이죠. 오케이? 얘는 대칭성의 성질이죠. 조합은 서로 대칭하는 모양으로 같은 값이 된다. 요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해 주세요. 됐죠? 자, 포커스 2. 우리가 앞으로 특정한 것은 뭐라 했죠? 이미 뽑혀 있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것이 포함됐다는 것은 특정한 것 빼고 난 나머지에서 그 추가분을 뽑으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쉽죠. 예진이네 반 학생 예진이가 뽑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예진이 뽑혔지. 남은 29명에서 의원 3명 중에 1명이 예진이니까 2개를 더 뽑으시면 되겠지. 됐나요? 2명. 예진이 있나요? 없군요. 지워도 되죠? 자, 뒤로 넘기셔서 이 조합과 관련해서 이 도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도형에 대해서 왜 복습해야 되냐? 확률에서 나오니까. 알겠죠? 그래서 조합과 관련된 도형 이야기를 해놓고 한번 점검하도록 합시다. 지워도 되죠? 혹시 확률과 통계를 했던 사람들은 다 익숙한 식들일 텐데 오늘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확통 좀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 마세요. 오늘 중복 조합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시면서 잘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 문제도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같이 점검하도록 합시다. 자, 포커스 3 조합과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선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직선에 대한 정의는 알고 있죠? 직선은 어떤 정의예요? 서로 다른 두 점을 연결한 연장선이죠. 그래서 우리는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을 연결한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연장선이 되게 핵심 키워드죠. 그래서 직선은 조심해야 되는 게 선분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선분은 연장선이 아니죠. 한정되어 있는 선이고 직선은 연장선이죠. 자, 그러면 결국 이 두 점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서로 다른 점이 n개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우리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n개 중에 두 개를 뽑아서 연결하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뭔 줄 알아? 한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그러니까 한 직선 위 점들을 연결한 직선, 얘들은 어때요? 중복이 된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한 직선 위에 있는 여러 점들로부터 만들어지는 직선들은 한 방에 다 빼는데 얘들은 몇 개로 쳐요? 그냥 한 개로 치잖아요. 전부 다 빼버렸으니까 뒤에 뭐 더해줘야 될까? 그 하나를 더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점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고 이 위에 하나, 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직선의 개수 구하라 라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6C2 하시면 되겠지. 됐죠? 근데 어때요? 요 라인 위에 있는 직선들은 다 중복되거든. 이렇게 연결하나, 이렇게 연결하나, 이렇게 연결하나 다 같이. 그래서 전체 빼줍니다. 통으로 다 빼줘버려요. 통으로 전부 다 뺐어. 그럼 요 직선 자체가 다 날아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몇 개로 친다 했죠? 한 개로 친다 했죠? 그래서 다 날려버려서 그 하나로 치는 한 개를 더해주면 되겠지. 되셨어요? 자, 두 번째 삼각형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삼각형의 정의는 뭐죠? 삼각형의 정의,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을 연결하면은 그게 바로 삼각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즉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n개라 하자. 그럼 우리가 삼각형으로 만드는 경우는 뭐예요? nc3 하시면 되는 거지.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어떤 경우는 삼각형이 안 되냐 하면 점 3개가 한 직선 위에 있을 때는 어때요?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한 직선 위 세 점에 대해서는 삼각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수를 다 어때야 돼요?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죠. 이렇게 12개의 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삼각형 개수가 몇 개야 하면 12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 3개를 뽑으면 되죠. 자, 거기서 이제 뺍니다. 뭐가 되는 상황? 직선 위에 있는 세 점. 그럼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이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이 있죠. 그래서 여기 4개 중에서 3개가 선택되면 직선이 돼버려서 4개 중에서 3개 선택되는 애들은 빼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 둘, 셋 나와서 3개만큼 얘를 빼주죠. 자, 또 있습니다. 역시 한 직선 위에서 직선이 되는 세 점이 요렇게도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디테일.
대각선의 경우도 어때요? 있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요 3C3이 몇 개? 8개인 이 직선이 되는 상황도 빼주자.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 개수를 카운팅하는 방법론도 알고 있어야 된다. 선생님 왜 이거 연습하나요? 말했잖아요. 확률에서 나온다니까. 확률에서. 알겠죠? 확률 분포에서도 나왔어요. 알겠죠? 확률 분포에서 삼각형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도형을 카운팅하는 연습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 삼각형과 관련해서 더 디테일한 내용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추가 보충 내용 설명해서 자, 우리는 정이행각형 있죠? 오케이? 정이행각형의 꼭지점 있죠? 세 개를 뽑아서 요 삼각형 개수를 판별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뭔 소리냐면 우리가 정이행각형이 있어요. 자, 정이행각형을 쉽게 그리는 방법은 원을 기준으로 어때요? 요렇게 정이행각형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저는 보편적인 8개 짜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이행각형이 이렇게 생기고 있을 거란 말이야. 요렇게. 자, 이 꼭지점 이행계죠. 이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무조건 뭐가 나와요? 일직선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100% 뭐가 나와? 삼각형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삼각형의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 종류는 예각 삼각형. 자, 두 번째 종류는 직각 삼각형. 자, 세 번째 삼각형은 둔각 삼각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 삼각형의 개수를 세는 요령이 뭘까? 확인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번 직각 삼각형을 여러분들이 셀 수 있어야 돼요. 자, 직각 삼각형의 성질은 뭐냐면 지름을 뭐로 해요?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상황 아시죠? 그러면 이렇게 지름을 탕 연결했을 때 어때요? 이렇게 삼각형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봐봐. 지름은 어때요? 전체 이행각형에 이렇게 자르면 몇 개 나와? 지금 8개의 꼭지점에 대해서 지름 몇 개? 4개 나오지.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시면 지름의 개수 랑 곱하죠. 뭐를? 전체 점에서 몇 개만 빼면 돼요? 2개만 빼면 되죠. 그래서 전체 점의 개수에서 끝과 끝이 되는 2개를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식이 어떻게 돼요? n에다가 2n 마이너스 2하고 식을 이렇게 세우면 되겠지. 됐죠? 자, 두 번째 예각 삼각형과 둔각 삼각형은 증명은 못하고요. 잘 들어. 우리는 이제 둔각 삼각형과 예각 삼각형의 개수비가 3대 1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되셨어? 자, 그러면 예각 삼각형 개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전체 삼각형에서 뭘 빼? 직각 삼각형을 뺍니다. 그쵸?
그런 다음에 남은 삼각형 중에서 몇 대 몇? 3대 1이니까 곱하기 뭐 하면 돼요? 4분의 1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의 개수는 2nc3이죠. 그쵸? 거기서 우리는 직각삼각형 개수 하시고 요 공식,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해요? 4분의 1배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둔각삼각형 개수는 어떻게 하면 되죠? 2nc3에서 뭘 빼고? 직각삼각형 개수를 빼고, 얘는 몇 분의 몇을 곱하면 돼? 4분의 3 이렇게 곱하면 되겠지. 이게 확률 분포에서 응용됐었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외우면 돼요? 얘만 외우면 돼요. 나머지는 나머지 개수에서 몇 대 몇? 3대 1이잖아.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행여나 도형의 개수와 관련된 확률 분포 문제나 확률 문제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 평행사변형 개수에 대해서 카운팅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내용인 중복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이제 평행사변형 개수. 자, 평행사변형 개수의 전제는 평행선이 등장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가로의 길이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고 세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다고 쳐요. 자, 그러면 이게 어때요? 다 평행한 거죠. 여기는 세로가 몇 개? 6개. 그 다음에 가로가 몇 개? 4개죠. 여기는 책에 프린트에 있는 예시랑 좀 다르겠어요. 프린트에는 개수가 같으니까 가로 세로가.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려면 어때요? 세로에서 2개가 이렇게 선택되면 되고요. 그렇지? 가로에서 이렇게 2개가 선택되면 돼요. 이렇게. 그럼 봐봐. 가로 2개, 세로 2개 선택돼서 여기 누구? 평행사변형 하나가 이렇게 탄생하는 거 보이시죠? 그쵸? 됐나요? 따라서 우리는 평행사변형 개수는 어떻게 구하라 하면 가로에서 평행하는 가로선에서 2개 선택하고 평행하는 세로선에서 2개 선택을 하는데 동시에 선택하는 거니까 어때요?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조합과 관련된 도형을 카운팅하는 방법은 나중에 확률 가서 쓸 거니까 지금 미리미리 확인해 두세요. 됐나요? 자, 그러면 중복조합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중복조합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오늘 잘 정리하고 문제를 좀 빨리 푸는 팁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됩니까? 됐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중복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포커스 4 중복조합. 자, 중복조합은 일단 정의가 뭐냐 하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 몇 개를 뽑는다? R개를 뽑는 상황이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N, H, R 이렇게 나타내죠. 이게 뭐의 약자냐면요.
호모지니오스. 지니오. 자, 여기까지. 뭐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이게 호모지니오스라는 뜻이 중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복조합, 이제 이 영어가 호모지니오스 콤비네이션. 순간 움찔. 영어 잘했어요 제가. 요즘 안 써서 그렇지. 어쨌든 간에 요 호모지니오스의 요 H를 따서 가져오는데, 우리가 일단 문장형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겠죠. 자, 우리가 문장으로 이 중복조합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라는 문장꼴을 좀 유심 있게 봐야 되는데, 보통 중복조합과 관련된 문장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냐면, 서로 같은 뭐 사탕 A개를 어디에 서로 다른 뭐 주머니 B개 또는 상자 B개에 담는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 더 구분해야 될 게 이런 키워드도 나옵니다. 서로 다른 사탕 A개 개를 서로 다른 주머니 B개에 담습니다 하고, 요 두 개의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요거는 중복 조합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BH A 이렇게 식이 됩니다. 자, 얘는 뭘까요? 중복 순열이에요. 그래서 얘는 B 파이 A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중복 조합과 중복 순열을 쓸 때 여기가 B가 오냐 A가 오냐 B가 오냐 A가 오냐 되게 있잖아. 헷갈린단 말이야. 그죠? 저거는 저번 시간에 중복 순열할 때 했어요. 여기 있는 대상은 어떤 대상이냐? 선택을 당하는 대상이에요. 선택 당하는 대상.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는 선택을 하는 주체가 됩니다. 이거. 얘는 선택을 하는 주체가 된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복조합은 서로 같은 애, 서로 다른 데 넣을 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쉽게 외우는 요령이 이렇게 외워요. 같다 중조. 그래서 여기 중복 순열에 대해서, 중복 조합에 대해서 같다 중조 이렇게 외우세요. 알겠죠? 얘는 어때요? 다르고 다르죠. 그러면 다르고 다르면 얘는 뭐죠? 중복 순열이죠. 그래서 다다 중순 이렇게 키워드로서 항상 문장형이 나왔을 때 안 까먹게끔 이렇게 구분해서 외웁니다. 사자성어 마냥. 한번 외워볼까요? 아세 같다 유세 중조. 같다 같다. 그래요. 아세 다다 유세 중순 다다 다다. 이렇게 호응도가 안 좋으면 안 돼. 나 얼마나 부끄럽겠니.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같은 애 서로 다른 데 담는다. 그러면 중복조합. 서로 같은 서로 다른 애 다른 데 담는다. 중복순열. 그러면 같다 중조. 이렇게 하나만 외워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할 거라고요. 그래서 중복조합에서는 이게 또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게 다른 대상이야. 알겠죠? 요게 뭐예요?
같은 대상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다른 대상, 같은 대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린다 하면 왼쪽이 다른, 오른쪽이 같은 이렇게도 생각하셔도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중복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고 물으실 텐데, 중복 조합을 계산하는 게 뭐냐면 n에서 r을 더한 다음에 하나 뺀 거 c에 r 하는 요상한 공식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왜 중복 조합이 이렇게 식이 될까요? 하고 궁금해 하거든. 그래서 중복 조합의 식이 왜 이렇게 탄생하는지를 제대로 아는 학생은 중복 조합을 제대로 배운 학생이고, 이거를 그냥 모른 채로 공식만 드립다 이렇게 외운 학생은 잘 못 배운 학생이에요. 자, 이 중복 조합의 공식의 탄생 원리는 칸막이 설정입니다. 알겠죠? 왜 칸막이 설정이냐라고 해서 예시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사과, 배, 그다음에 겨울이니까 귤. 그래서 이게 세 종류의 과일이 있어요. 알겠죠? 이 세 종류의 과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10개를 담아서 를 바구니에 담습니다. 그래서 과일 바구니를 만들 거예요. 자, 일단 담는 행위에 대해서 알아야지. 뭐니? 순서가 있다 없다? 없잖아. 그냥 팡 때려 넣잖아. 일단 뽑는 거구나. 근데 사과, 배, 귤의 이 다른 종류 3개의 과일을 어때요?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담으면 돼? 10개를 담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들어가야 될 과일의 개수가 몇 개야? 10개지 10개. 그래서 10개의 과일을 이렇게 담을 애들을 이렇게 뽑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3개 더 이렇게 돼 있지. 자, 어떤 상황이냐면 사과의 영역, 배의 영역, 귤의 영역이 각각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영역이 사과의 영역, 두 번째 영역은 배의 영역, 세 번째 영역은 귤의 영역이라고 지정할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10개의 과일 중에서 제가 칸막이 2개를 통통 이렇게 쳐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사과, 얘는 배, 얘는 귤. 해서 사과 몇 개? 4개. 그 다음에 배 2개, 귤 4개 이렇게 뽑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칸막이가 요렇게 설정되면 어떻게 될까? 사과 4개, 배 몇 개? 빵 개. 없잖아. 그 다음에 귤 6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칸막이를 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과일에다가 칸막이 개수만큼을 어때요? 과일이 더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몇 개? 12개의 과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몇 개를 뽑아? 2개를 뽑으면 그 2개가 뭐가 되는 거야? 칸막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칸막이 수는요, 얘는 뭐예요? 이 서로 다른 종류에서 몇 개를 빼면 돼요? 딱 한 개를 빼면 되죠. 그래서 이 칸막이 개수는 뭐가 되냐면 n개의 서로 다른 거에서 몇 개를, 하나를 이렇게 빼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총 이까지 개수가 뭐가 되는 거야? 요까지 몇 개야? R개야, R개. 알겠지? 그럼 R개에서 어때요? n-1개 더해진 거에서 몇 개? 칸막이만큼 뽑는 거예요. 즉 10개에서 칸막이 개수는 3 빼기 1에서 2개를 더한 12개에서 몇 개? 이렇게 2개를 뽑아버리면 얘가 칸막이 역할을 하면서 귤은 3개, 배는 2개, 그 다음에 사과 3개, 배 2개, 귤 5개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조합으로 봤을 때 어떤 상황이 돼요? 자, 전체 R에다가 뽑아야 되는 뭐 과일의 개수에다가 칸막이 수를 더한 다음에 C에 칸막이 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되셨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순서를 좀 바꿔주면 n 더하기 r-1에 c n-1이지. 근데 식이 어때?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전에 외웠던 조합의 공식 뭐예요? ncr은 뭐다? nc n-r이라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어떻게 바꿔버려? n 더하기 r-1c 여기서 얘를 빼면 r 이렇게 식을 구성한다 그 말이에요. 됐나요? 이게 중복조합의 공식의 탄생 원리입니다. 알겠어요? 야, 어디 가서 이런 거 좀 너네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니? 내년도 과외 시장의 판세는 여러분들이 주도하게 될 거예요. 왜? 내년부터 수능이 바뀌지. 어때요? 확률과 통계가 공통 과목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미적분을 하거나 기하한 애들은 다 무쓸모가 된단 말이야. 그럼 내년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명문대 진학하고 과외를 할 때는 당연히 뭐 할까? 확통 가능하신 선생님을 구하겠지. 그죠? 내년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과외 시장에 이제 트렌드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이거 중복조합 애한테 가르친다. 야, NHR이라 하고 공식은 이래 이렇게 하기보다는 중복조합은 칸막이 설정하는 거야. 얼마나 느낌 있어. 선생님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 과외쌤 달라.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조합의 공식의 탄생 원리와 문장꼴을 비교하고 문장형 문제에서는 이렇게 출제되니까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중복조합과 관련된 문제들 있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형 문제에 대해서 하나 예시를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중복조합의 문장형 문제가 뭐냐? 여기 나옵니다. 페이지는 57페이지. 대표 문제 2번 봐주세요. 아니다. 이거 다 알아야지 풀겠구나. 이건 그냥 여기서 끝낼게요, 여러분들. 예시는 좀 이따 그냥 문제 풀면서 하고 우리가 지금 유형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야 돼서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3h 얼마다? 10이다 하시면 돼요. 알겠죠? 됐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서로 같은 이 뽑아야 되는 개수들은 다 같은 거 아니야. 그게 서로 다른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다 같은 과일의 개수가 사과에 몇 개, 배에 몇 개, 귤에 몇 개 배정되냐 이걸로 확인하자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유형부터 봅시다. 요게 보시면 중복조합과 관련된 유형에서 나와서 순서상 개수 구하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부터 해서 점검을 좀 합시다. 지워도 돼요? 자, 문장형 문제를 할 때 이거부터 먼저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문제 딱 적용을 하면 굉장히 매끄럽거든요. 그래서 문장형 문제는 좀 이따 하고 여기 있는 요 순서상 개수를 먼저 판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부터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뭐예요? 중복조합과 관련된 유형해서 1번, 2번 나오죠. 자, 1번 순서상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야.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x, y, z가 음이 아닌 정수다. 자, 음이 아니다라는 것은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란 소리예요. 맞죠? 그래서 0과 그 다음 뭐예요? 자연수를 의미해요.
자, 그래놓고 문제에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여기 8이야. 이렇게 했을 때 순서상의 개수는 몇 개야?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x, y, z가 서로 다른 주머니라 생각하고요. 이 8이 뭐야? 서로 같은 사탕이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8이라는 대상이 뭐냐면 1이 몇 개야? 8개야, 8개. 그래서 각각의 사탕이 어떻게 돼요? 서로 같은 사탕 8개가 서로 다른 주머니 3개에 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주머니는 사탕이 안 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가 뭐야? 0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주머니 3개, 서로 같은 사탕 몇 개? 8개니까 뭐다? 3H 8 이렇게 해서 답을 내시면 되겠지. 뭐 계산은 어떻게 돼요? 이거 더하는 11 마이너스 1C 8. 그러면 10C 8인데 얘도 우리는 NC, NC, N-를 해서 요 10C 2 쓰면 되겠지. 자, 그러면 두 번째 X, Y, Z가 자연수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했을 때 얘가 8이라고 하면 자연수는 뭐예요? 1 이상을 의미해요. 우리가 중복조합을 쓸 때는 여기가 선택이 안 돼서 빵 되는 상황도 고려해야 되는데 이게 자연수 1보다 크거나 같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얘를 계산하냐면 1이 깔려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x 다시에 더하기 1이라고 두고 얘는 y 다시에 더하기 1이라 두고 얘는 z 다시에 더하기 1이라 하면 1을 깔았으니 x 다시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y 다시도 0보다 크거나 같고 z 다시도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어때요? x 다시랑 y 다시랑 z 다시가 뭐가 돼요? 음이 아닌 정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8이다 라고 가정하면 1, 3개가 넘어가서 결국 어떻게 돼요? x 다시 y 다시 z 다시가 5. 그래서 3h 얼마? 5 하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지. 됐나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유기명, 무기명 투표, 유기명 투표 이렇게 나와 있지. 그거 말고 추가로 쓸 거야. 알겠지? 자, 이 순서상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려운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케이? x, y, z가 자, 첫 번째 얘가 홀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홀수는 자연수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냥 짝수, 홀수는 자연수야. 교과서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연수를 다른 말로 짝수인 양의 정수라고도 해요. 알겠지? 자, 그럼 짝수를 짝수인 양의 정수 뭐 이렇게 얘기도 해. 근데 짝수는 그냥 뭐야? 자연수야. 자, 여기서 x, y, z가 홀수라는 것은 얘가 1, 3, 5, 7, 9 이렇게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얘들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x는 어떻게 돼요? 자, 이제 문제에서는 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뭐 11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x를 이렇게 둡니다. 2x 다시에 더하기 1, y는 2y 다시에 더하기 1, z는 2z 다시에 더하기 1 해서 요 세 개를 더한 게 얼마? 11이야 하고 보는 거야. 잘 봐요. x에 0 넣으면 1 되죠. x-1 넣으면 3 되죠. x-2 넣으면 5 되잖아. 그래서 이게 x-에 0, 1, 2, 3, 4 넣으면 얘가 1, 3, 5, 7, 9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넘겨서 8 되는 것을 2로 나누어서 이 x-y-z 한 게 뭐가 돼요? 4가 되겠죠. 여기서 x-y-z-는 음이 아닌 정수. 그래서 중복조합을 쓸 수 있는 요건이 돼서
최종 정답은 어떻게 해요? 3H 4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죠. 됐나요? 자, 두 번째 X, Y, Z가 이제는 짝수라고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 놓고는 X 더하기 Y 더하기 Z 한 개 뭐 12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칠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꾸냐? 얘를 2x 다시에 더하기 2, 얘는 2y 다시에 더하기 2, 얘는 2z 다시에 더하기 2 요렇게 맞춰 버리면 어때요? 0 넣으면 2, 1 넣으면 4, 3 넣으면 6, 2 넣으면 6 이렇게 되죠. 2, 4, 6, 8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얼마? 1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6을 넘기면 어때요? 2x-2y-2z-가 6이 되고 결국에 x-y-z- 한 게 얼마요? 3 하고 나오지. 그래서 정답은 얼마요? 3h 3 하고 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이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y는 2보다 크거나 같고 z는 마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얘가 8이야 이렇게 해서 나와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등식으로 영역이 정해진 경우는 얘를 바탕에 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x를 뭐야? x 다시에 얼마? 마이너스 1로 두고요. y는 뭐예요? y 다시에 플러스 2라 두고요. z는 z의 다시에 뭐? 마3 이렇게 둬요. 그러면 z 다시에 0, 1, 2, 3, 4 넣으면 마3, 마2, 마1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x 다시 마이너스 1, y 다시 더하기 2, z의 다시에 마3 한 개 얼마? 8 해서 x 다시 y 다시 z 다시는 얼마?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3h 10 하고 요 x 다시 y 다시 z 다시가 의미 아닌 정수로 맞춥니다. 됐어요? 자, 네 번째는 좀 별표를 하겠습니다. 별표 3개. 자, 이제 중복조합의 이 순서쌍과 부등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등식과 순서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x, y, z가 음이 아닌 정수입니다. 자, 이래 놓고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뭐보다? 8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순서쌍의 총 개수를 구하라 해요. 많은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푸냐면 3H0 이게 0, 1, 2, 3, 4, 5, 6, 7, 8 다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3H0, 3H1, 3H2, 3H3부터 어디까지 더요? 3H8까지 더한단 말이야. 그러면 계산적으로 되게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자, 얘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의미 아닌 정수 한 개를 추가해 버리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추가된 누구? w 해서 이놈의 합이 얼마야? 8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봐요. w가 0이면 얘가 8 되지. w가 1이면 얘는 7 되고요. w가 2면 얘는 6.
3이면 5 됐지? W 개수가 0, 1, 2, 3, 4 이렇게 늘어나면 3H8, 3H7, 3H6, 3H5 이렇게 똑같이 되잖아.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정수 오메가를 하나 추가함으로써 그냥 요 부등식을 구하는 방법은 4H 얼마다? 8이야 하고 그냥 답을 내시면 됩니다. 알겠지? 되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해되셨니? 자,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순서쌍과 관련된 추가 내용 4가지랑 아까 전에 1번, 2번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서 이 순서쌍 구하는 요령을 다 알고 있으시면 돼요. 됐니? 자, 그 다음에 무기명 투표와 기명 투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워도 되죠?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다시 프린트에 있는 3번으로 가서 우리는 기명 투표가 있고 vs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알겠죠? 일단 결론부터 먼저 작성합시다. 기명 투표는 이게 중복 순열이에요. 그 다음 무기명 투표는 중복 조합입니다. 자, 예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유권자가, 즉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가 몇 명? 5명이고 그 다음에 후보가 2명이라고 해요. 후보 A, B 이렇게 있다고 칠게. 자, 기명 투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이름을 밝히고 투표를 합니다. 즉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4번 사람, 5번 사람이 내 이름 밝히고 A 후보, B 후보에 투표를 하는 함수의 개수와 같은 방식이 됩니다. 그럼 얘는 뭐야? 1번에 뽑을 수 있는 거 2가지, 2번도 2가지, 3번도 2가지, 4번도 2가지, 5번도 2가지죠. 그래서 기명 투표는 어떻게 돼요? 2파이 5 해서 2에 5제곱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무기명 투표는 뭐냐면요. A라는 후보와 B라는 후보의 총 득표수가 뭐가 되는 거야? 5명이 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왜? 누가 뽑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총 이 둘의 합의 득표수가 뭐야? 5개가 되면 되거든. 그럼 얘가 뭐 0, 5 하나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1, 4, 2, 3 이런 식으로 순서쌍이 생기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2H 얼마? 5 해서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중복조합과 관련된 유형, 세 번째는 이 무기명 투표와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근데 잘 안 나와요. 참고 삼아 알아두자라는 겁니다. 자, 뒤에 가면은 함수의 개수인데요. 요거는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저는 뭐 할 거냐면 문제부터 좀 몇 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줘도 되죠? 자, 일단 우리 대표 문제 1번부터 해서 문장형 문제, 순서쌍과 관련된 문제는 다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 정리한 다음에 함수의 개수와 관련된 또 유형을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되나요? 자, 대표 문제 1번부터 같이 풀어볼 테니까요.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자, 대표 문제 1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페이지는 55페이지입니다. 방정식 XYZ의 합이 얼마야? 얘가 이제 20이야 하고 나와 있죠.
양의 정수 중에 짝수. 야, 짝수야 그냥 짝수. x, y, z가 다 뭐래요? 짝수입니다. 짝수. 그러면 어떻게 돼요? x는 어떻게 둬요? 2x 다시에 더하기 2, y는 2y 다시에 더하기 2, z는 2z 다시에 더하기 2 해서 x 다시 y 다시 z 다시를 이렇게 의미 아닌 정수로 맞춰 주죠. 자, 그러면 x 다시에 y 다시에 z 다시를 더한 값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7 이렇게 되네요. 맞죠? 14에서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답 뭐야? 3H 7하고 답을 내시면 되겠죠. 자, 9C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36 하고 나옵니다. 알겠죠? 9C7을 9C2로 바꾼 거야. 자, 뒤로 넘기시면요. 아까 전에 했었던 내용이긴 한데요. 1-1번도 제가 풀어볼게요. 주사위 3번을 던집니다. x, y, z의 합이 얼마? 6이죠. 자, 주사위는 1, 2, 3, 4, 5, 6이기 때문에 각각의 누는 뭐 이상? 1 이상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1씩 깔려있다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x 다시 더하기 1, y 다시 더하기 1, z 다시 더하기 1이라서 3h 얼마? 3 하고 답을 내시면 되겠지. 그쵸? 그럼 1-2번도 여러분 다 아니까 같이 해볼게요. 이거 쉬우니까 내가 해볼게 그냥. x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이상, y도 마이너스 1 이상, z도 마이너스 1 이상, 마이너스 1을 깐다 했죠 제가. x 다시에 마이너스 1을 깔고 y 다시에 마이너스 1을 깔고 z 다시에 마이너스 1을 깔아서 그 합이 얼마라? 4다. 그러면 우리는 3h 얼마? 7하고 정답은 아까 구했죠. 36. 됐지? 다들 이런 기본적인 유형 할 수 있겠죠? 대표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지워도 되나요? 알더라도 잘 체크해 두세요 여러분들. 원래 이맘때는 이게 기출과 이런 우리 기본적인 문제들과 함께 그냥 모의고사 문제 유형을 좀 더 여러분들이 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본 단계부터 좀 올라가는데 좀 뒤에는 어려워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 잘 아는데 하지 말고 확률과 통계를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간다는 느낌으로 잘 한번 대비해 보세요. 알겠죠? 행여나 이제 수업이 너무 쉽다 싶은 학생들은 그냥 A반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너무 수업이 쉬워서요. 저는 A반 올라갈래요. 이런 학생은 올라가셔도 돼요. 알겠죠? 우리 반은 지금 기본부터 심화까지 탄탄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처음 배우는 학생도 되게 여러 명 있다 했어요. 알겠죠? 갈아탄 학생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대표 문제 2번 봅시다. 4명의 학생들한테 10자루의 연필 모두 나눠주는 방법 중에서 연필을 네? 교재 못 받은 사람 누구예요? 그래요? 교재 없었어요? 아까 받으면 없었대? 내 차에 많다. 갖다 줄게. 알겠지? 그러면 좀만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들. 1시간 지났으니까. 교재 안 받은 사람은 지금 교무실로 오세요. 알겠죠? 제가 교재 갖다 드릴게요. 좀만 쉬었다 하겠습니다.